안녕하세요. 마라토너 댄오입니다. 철인 3종 완주자이고 울트라 디스턴스 런너이고 산악 마라토너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50개 주를 에브리 스테이트 적어도 한 번 이상 그 주를 마라톤을 전부 뛰어서 하와이와 알래스카를 포함해서 50주 전부 다 뛰었습니다. 뛰다 보니까 내 자신도 부상을 우려하게 되고 같이 뛰는 그 팀원들이 부상 입는 사례가 많아서 제가 가서 교육을 받고 Certified Adult Distance Running Coach 자격증을 획득했습니다. 아직도 지금 제가 계속 뛰고 있는데 연속해서 5년 동안 매년 적어도 3,000마일 이상 뛰고 있습니다. 3,600마일 정도를 제가 뛰었는데 매년. 제가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전국 내셔널와이드 팀에서 이렇게 인증하는 그 마일리지입니다. 메이저 대회인 뉴욕시티 마라톤하고 시카고 마라톤 플러스 이제 보스턴 마라톤 각각 전부 5회 이상 전부 완주를 했습니다. 뉴욕시티 마라톤 같은 경우는 7번, 시카고 마라톤도 한 6번, 보스턴 마라톤 한 7번 뛰었는데 그 중에 2013년도에 보스턴 마라톤 폭탄 테러도 겪었는데 우리 뉴저지 마라톤 팀들하고 같이 가서 저는 부상 없이 오긴 왔지만 고생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 경력 중에 또 이제 갈 만한 게 바탄 메모리얼 데스마치라고 있는데 이게 뉴멕시코주에 White Sand Missile Range라고 하는 거기에서 이제 뛰게 되는데요. 2차 대전 때 필리핀 정글에서 연합군들이 일본군의 포로가 된 연합군들이 마취를 하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걷는 거를 일부러 시켰다 그래요. 거기서 이제 계속 사망자가 나오고 또 가면 갈수록 사망자가 나오고 하는데 끝없이 걷게 했다고 하는데 그 바탄을 갖다 기념하기 위해서 뉴멕시코에서 있는 그 대회가 바탄 메모리얼 데스마치입니다. 여기에 제가 갔을 때 그때가 2014년도인데 연세가 한 90 이상 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그때 포로로 갔다가 생환돼 오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이제 와이샌드에서 거의 한 1마일 가까운 거리를 걷기도 하고 살살 뛰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딱 가면은 헬리콥터가 와서 1마일 지점에서 이제 그 사람들 전부 모두 이제 싣고 딱 떠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이제 대회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연세가 90도 넘은 데다가 거기서 좀 뛰다가 또 돌아가시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냥 1마일만 걷게 하고 얼른 헬리콥터를 모셔가죠. 예. 그렇게 되고 나면 이제 헤비 컨번에 이렇게 중장비를 맨 사람들은 이렇게 마르치를 하고 또 우리 같이 런너들은 그저 물병만 하나 메고 이제 뛰는 거죠. 그래서 사막을 한 4마일, 5마일 뛰고 나면 거의 기진맥진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산으로 올라가서 이제 뛰어내려오고 해가지고 26.2마일을 마치는 거거든요. 예,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에 가면 이제 데스밸리라고 있는데 데스밸리는 생물을 볼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거라고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운전하는 동안에 LA 공항에서 거기까지 가는데 한 6시간 정도 운전하는 사이에 4시간 정도는 생물을 볼 수가 없는 지역을 지나게 됩니다. 그 사막을.
그럼 이제 거기에 그 조그만 타운이 이렇게 아주 거기 오아시스처럼 숨겨져 있는데 거기서 마라톤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갔다 오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를 악물고 해야 되는 대회인데 그건 이제 그 지점에서 그 퍼너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버스로 네바다주로 이렇게 이동을 해요. 그럼 네바다주에서 뛰기 시작해가지고 산을 넘어서 이제 계곡으로 이렇게 타고 내려가지고 캘리포니아에 도착하는 그런 대회거든요. 거기 이제 다녀왔고, 2014년도에 미 전국에 이제 락앤롤 시리즈 마라톤 대회가 있는데 자기네가 주관하는 그 대회를 10개 이상 뛰면은 아이돌로 승격이 됩니다. 그 해에 또 아이돌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주요 이제 경력은 대략 그 정도고, 제가 총 그 라이프타임이 약 한 250회 이상 마라톤이거나 마라톤보다 더 긴 거리, 그러니까 50km, 50마일, 100마일, 그다음에 뭐 100km 하는 거리들을 다 뛰었고요. 이제 제가 이 미국에 온 지가 한 40년 된데요. 40년 전에 이렇게 미국행 비행기를 탔을 때는 그저 빨리 학위를 마치고 돌아가야지 이제 이런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어쩌다가 보니까 이 붙박이 이민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어처구니없이 막 세월이 지나가는 동안에 이제 자녀들이 다 성장하고 하나 둘 해서 이제 다 나가고 난 다음에 계급장 아닌 계급장을 당뇨 증세가 있는 걸로 판명받았습니다. 그래서 당뇨 증세로 제가 판명되고부터 거의 그냥 이제 받아들일 수도 없고 막 밀실지경인데 어떻게 그걸 떨궈내야죠. 근데 이제 운동한다고 해서 산에도 다니고 또 뭐 걷고 수영도 하고 또 자전거 조금 타고 하면서 별짓을 다 했는데 그렇게 뭐 시원하게 이렇게 당뇨가 뭐 없어지질 않고 이제 줄곧 이제 따라다녔는데 중요한 게 몸을 빼야 된다 그래요. 근데 제가 그렇게 뛰어다녀도 아직 몸이 이 정도인데 그때는 굉장히 몸이 컸습니다. 지금 이 몸에서 한 30파운드 이상이 더 붙었었으니까 굉장히 힘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 한국에 제가 자주 나가는 편은 아닌데 딱 나갔더니 그래서 친구가 KTX를 타고 대구에서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서울역에서 딱 내렸는데 만나보니까 이거 깜짝 놀랐어요. 그 즈음에 벌써 제 친구들이 암으로 두어 명이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뭐가 이제 심각한 병이 있구나 해가지고 굉장히 가슴이 쿵했습니다. 어떡하나 뭐 이러면서.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저녁에 가족 모임이 있다고 해서 그 모임까지 이제 제가 이제 같이 가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친구가 마라톤을 한 8번 뛰었대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이 친구가 마라톤을 뛰다니. 그래서 마라톤은 제 머릿속에 그 거리 숫자만 있지 마라톤을 우리가 대회에 신청하고 그걸 뛰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마라톤을 연습하고 마라톤을 뛰면서 몸이 그렇게 싹 빠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건강하게 빠진 거구나. 이제 그렇게 알고 마라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제가 동기부여를 받게 됩니다. 야, 이 친구가 마라톤을 뛰었다 그러면 내가 못 뛸 이유도 없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같이 그 공부할 때 밤새 술을 마셔도 나는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줄넘기도 하고 열심히 운동을 했거든요. 또 약수터에 뛰어 올라가서 또 약수도 떠먹고 애들 이렇게 못 일어나고 이럴 때도. 그래서 이 친구가 뛰었으면 나도 뛸 수 있을 텐데 하고는 미국에 돌아와서 다시 까먹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 내게 담당 의사가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약을 자꾸 당뇨약을 뭐라 그래요. 그래서 약 안 먹고 당뇨를 치울 방법이 있습니까? 했더니
몸무게 뺄 수 있어요? 그래요. 몸무게 빼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몸무게 빼죠. 그러면서 이제 이 마라톤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 친구가 그렇게 마라톤 해가지고 몸이 빠졌다고 그랬는데 뛰어볼까 하고 이제 뛰기 시작했는데 제가 솔직히 초등학교 때 달리기 선수였거든요. 근데 공부 쪽에 더 재미가 있어가지고 이제 달리기를 그만했지.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뛰니까 안 뛰어지는 거예요. 몸도 뜨지도 않고. 한 10m 가다가 뭐 한 1m 이렇게 걷고 5m 걷고 그걸 자꾸 반복하면서 이제 거리를 늘려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거리도 늘어나고 속도도 붙고 이렇게 하니까 재미가 붙게 됐어요. 열심히 뛰기 시작한 지 한 대략 2개월 정도 만에 한 30파운드가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날아갈 듯 기쁘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웹사이트를 보고 대회를 이제 등록을 하기 시작했어요. 커네티컷에 있는 그 하드포드 마라톤을 이제 처음 뛰게 되는데 웬만큼 뭐 괜찮은 성적으로 일단 들어왔어요. 이제 뭐 성적 생각한 게 아니라 기록 생각한 게 아니고 완주를 생각하고 갔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제 마라톤을 뛴다고 할 때 짧은 거리부터 이렇게 시도를 합니다. 뭐 10km 뛰어서 이제 완주하면 해프 마라톤을 또 신청해서 뛰고. 근데 저는 그런 과정 없이 그냥 바로 이렇게 풀 마라톤을 신청했다가 그걸 완주를 하고 나니까 얼마나 기쁜지. 그러고 다시 집에 와서 이제 웹사이트에 나타나서 그 해 나머지 해에 이제 있는 그 대회를 전부 등록을 해서 쫓아가면서 이제 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제 재미도 붙고 또 몸무게가 빠져서 이제 우선 뭐 당뇨도 이제 잡히게 되고 약 안 먹고 이제 지탱할 수가 있게 되었고 그래서 자꾸 뛰는데 이제 뛰는 걸 너무 많이 뛰다 보니까 이러면서 뭔가 좀 더 재밌는 일이 있어야 될 텐데 하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미국에 이렇게 이민 오신 분들이 대부분 다 이제 저와 마찬가지겠지만 자녀들 키우고 좀 하다 보면 여행 다닐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다녀본 적도 없고 그래서 기왕 이렇게 뛸 바에 내가 50주를 하나씩 다 뛰어볼까? 그렇게 맘먹고 이제 여행 삼아 다니면서 각 주를 다 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50주 마라톤을 전부 완주를 하게 되고 이때 저한테 마라톤 그 모티베이션을 이제 줬던 이 친구는 그 후 이제 몇 년 지나서 미국에 와가지고 뉴욕시티 마라톤을 둘이 손잡고 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둘이 손잡고 피니시 라인을 뛰어들 때 가슴이 얼마나 벅찼는지 우리가 그 20대 때 한국에서 공부하면서 야 우리가 장차 자라서 미국에 가서 마라톤 뛰자라고 한 걸 상상해라 했겠습니까? 근데 그걸 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정말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이 친구의 아들이 이쪽에 와서 학위를 하기 위해서 공부하러 와 있을 때 자기가 이제 이쪽 보스턴 마라톤도 기회 나면 뛰면서 같이 뛰자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코비드가 터졌다 이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뛰어다니는 동안에 어느덧 이제 100회 마라톤을 뛰게 되었을 때 2015년도에 100회 마라톤을 뛰게 됩니다. 근데 100회 마라톤을 뛰게 됐을 때 제가 그 홈타운이 이제 뉴저지니까 뉴저지에서 뛰기를 제가 원했는데 실제로 기록은 이제 그때가 108번째 마라톤인데 100회째로 간주하고 파티를 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들도 내가 그렇게 타주에 다니는 동안에 아무도 따라온 사람도 없었으니까 이걸 100회 기념으로 해서 가족들도 다 오게 해야지. 그래서 아들도 오고 이제 와이프도 오고 그리고 이제 그 레이스 디렉터가 선수 코너를 엑스포에 이제 선수 코너를 만들어서 이걸 이제 게재를 이렇게 해준 겁니다. 그래서 뉴저지 마라톤에서 선수 코너를 만들어주고 선수 소개를 이렇게 한 거죠. 뛰는 동안에 저 사람이 100번 빔 넘버를 보고 저 사람이 누구야? 뭐 이제 이래 가면서 컨그레츄레이션
받으면서 마라톤을 끝까지 다 뛰었죠. 그리고 이제 그 해에 그 뉴저지 잡지에서 그 다이어베리 때문에 내가 이제 뛰게 된 그 동기를 기사로 써서 이제 나오기도 했었고, 이때 이제 100회 마라톤을 뛰고 제가 거의 한 3년 만에 뉴욕에 있는 버팔로에서 200회째 마라톤을 뛰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100회, 200회 이런 걸 뛴다고 할 때 그 레이스 디렉터한테 연락을 하면 대회 시작 이 총을 쏘기 전에 어나운스를 합니다. 200회 마라톤을 뛰는 댄오가, 뉴저지에 사는 댄오가 지금 여기에 여러분들과 같이 뜁니다라고 어나운스를 합니다. 그리고 넘버를 갖다가 딱 세이브를 해놨다가 저한테 주죠. 이제 200번 달고 이제 뛰는 거니까 뛰는 동안에 계속 이제 뭐 이렇게 치열업 해주죠, 사람들이. 피니시 라인을 딱 들어올 때 그 버팔로의 이제 지역 그 TV하고 이제 그 언론들이 전부 와서 인터뷰하고 또 이제 동영상도 찍어서 자기네 저기에다 올리고 이제 그런 것도 봤었어요. 그래서 200회 마라톤을 그렇게 버팔로에서 완주를 한 게 2018년인가 그렇습니다. 많은 대회를 다니다 보니까 제 자신도 부상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고, 또 제가 그 뉴저지 마라톤 협회에 이제 계속 몸담고 있으면서 우리 그 멤버들이 안 다치게 하기 위해서 한 게 바로 이제 코치 교육을 받는 겁니다. 근데 코치 교육을 받으면 거의 한 70% 정도가 어떻게 해서 각 팀원들의 이렇게 기록하고 이런 걸 다 계속 팔로우업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 선수는 어디가 뭐가 이제 장점이 단점이 뭐고 이런 걸 다 파악을 해서 이 배당하는 겁니다. 이제 거리라든가 이제 시간 이런 거를 이렇게 뛰어라 저렇게 뛰어라 하는 거를. 근데 대략 이제 그 정도가 이제 많은 양이고, 부상에 대해서 하는 게 또 한 30% 정도 되는데, 저한테 굉장히 중요했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 교육을 받았고요. 미 해병대 그 러너스 클럽이라고 있는데, 해병대 마라톤을 한번 뛰는 것도 굉장히 영광인데, 그걸 5년, 그러니까 5번 이상 뛰면 이제 클럽 멤버가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지난해까지 해서 대략 한 9번 뛰었으니까 그럼 한 9년을 뛰었다는 이야기죠. 굉장히 오너러블 한 스테이터스입니다. 저 정도면. 그렇게 마라톤을 자꾸 뛰다 보면 또 다른 골이 자꾸 생기는데, 또 다른 이제 챌린지가 자꾸 생기죠. 내가 다음에 뭘 할 수 있을까 이제. 근데 3종이 정말 하고 싶었어요. 그 3종 경기는 이제 아시다시피 수영을 하고, 이제 철인 3종 풀 코스를 하려면 대략 거리가 수영을 4km를 하셔야 되고, 4km 하는데 그게 그냥 거리만 제한이 있는 게 아니라 시간도 제한이 있어요. 4km를 적어도 2시간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수영을 이제 어디에서 하느냐, 호수에서 하느냐, 강에서 하느냐, 뭐 바다에서 하느냐 조금씩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어쨌든 그 거리로 그렇게 4km를 하려면 어깨가 빠지죠. 근데 이제 그거를 자기가 잘 매니지를 하지 못하면 물에서 빠지는 건 물론이거니와 그 시간을 겨우 맞췄다고 하더라도 2시간 안에 들어와서 기진맥진을 해버리면 그 다음 자전거 타는 일을 못합니다. 힘을 어디까지 쓰고 어떻게 계속 보유를 해야 될 것인지를 갖다 계획을 세워야 되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맞춰서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속에서 나오면 빨리 이게 수영복을 벗고 자전거 타는 사이클복으로 갈아입고 또 자전거를 타고 뛰어나가서 자전거로 180km를 밟아야 됩니다. 그러면 자전거로 180km를 갈 때 보통 그 선수들은 자전거를 한 4시간, 5시간 뭐 이렇게 탑니다. 근데 우리 같은 이제 아마추어들은 8시간 정도를 자전거에서 이렇게 안 내려오고 계속 가야 되는데, 중간에 많으면 2번, 적으면 1번 정도 소변복에서 내려와야죠, 자전거에서. 근데 이제 그 시간까지도 아까우니까
자전거에 타고 가면서 오줌 싸는 사람도 있죠. 우리는 뭐 완전 프로는 아니니까 그래도 8시간은 자전거에 붙어 있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 연습을 주로 밤에 가서 이제 공원에 가서 했죠. 밤 9시에 나가서 아침 한 7, 8시까지 계속 하염없이 자전거를 탑니다. 그래서 달리는 건 이미 내가 뭐 100회, 150회 이상 막 그때 이제 그 당시에 뛰었으니까 달리기는 걱정 안 하는데 수영하고 이제 자전거 타는 걸 갖다 연습을 집중적으로 많이 했죠. 해서 해프 아이언맨을 먼저 이제 뉴저지 그 아틀란틱 시리에서 하고 그 다음에 메릴랜드 캠브리지에 가서 이제 풀 아이언맨을 도전해서 첫 번에 완성을 합니다. 근데 이 아이언맨 이거를 등록을 하는 게 대략 1년 전에 이제 등록을 합니다. 1년 전에. 그래서 자기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됐을 때 앞으로 1년 후면 나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할 때 등록을 하는 거죠. 하고 그러니까 오늘 대회가 있었으면 내일부터 등록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이 등록비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돈도 아끼려면 빨리 준비를 해가지고 확실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1년 동안 죽으라고 이제 연습을 해야죠. 보통 이제 사람들이 저런 그 큰 대회를 하고 나면 한 달 정도 뻗습니다. 이제 기력을 회복해야 되고 또 근육도 또 제자리로 돌아와야 되니까 뻗는데 제가 저기 해프 아이언맨을 하고 2주 만에 메릴랜드에 가서 풀코스를 했습니다. 국제적인 대회는 주로 해외에서 대략 많은 나라들이 참가하는데 중국 선수하고 뭐 일본 선수들도 있고 다 그랬는데 한국 선수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등록할 때 그걸 알았더라면 한국 국적으로 등록을 했을 텐데 이제 시민권자다 보니까 USA로 해서 이제 등록을 했거든요. 했는데 그 대회 전전날 그 세리머니를 할 때 보니까 각국 대표들이 국기를 들고 등장을 하는 그 세리머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안타까웠던 게 그때 이제 한국 국기를 가지고 갈 수 있는 찬스가 있었는데 뭐 그걸 몰랐으니까 이제 놓쳤죠. 그렇게 해서 아이언맨을 이제 했고 그 이듬해 뉴욕에서 있는 그 레이크 플러시드에서 또 아이언맨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언맨도 이제 2번 했고 그거는 이제 호수에서 수영을 하는 거고 자전거 사이클 하는 게 이제 굉장히 터프하죠. 사람들이 이제 사이클에서 많이 미끄러집니다. 그래서 그 사이클도 그러니까 수영에서 시간 제한이 있듯이 2시간 안에 들어왔어야 되고 그다음에 사이클도 어느 시간대에서 어느 지점을 통과하지 못하면 다시 호루라기 불어서 나오라 그래가지고 짐 싸야 됩니다. 오래 준비했다가 거기서 이제 짐 싸고 내려가는 사람들 엉엉 울고 하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전거도 무난히 시간 안에 들어오고 지점을 통과하고 나면 들어와서 이제 사이클복 벗고 뛰는 복장으로 갈아입고 또 이제 풀 마라톤을 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 연령대에 대략 한 16시간 정도 이렇게 걸리는데 제가 한 13시간 좀 넘어서 들어왔습니다. 뛰는 것도 이제 자꾸 거리를 늘려가다 보니까 더 긴 거리가 없을까 해서 이제 뛰게 되는 게 바로 울트라 마라톤을 이야기하는데 뭐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26.2마일 조금 넘는 거 26.3마일, 26.4마일 돼도 울트라라고 부르는데 보통은 이제 50km가 그 바로 다음 단계고 그 다음에 50마일이 있고 그 다음에 100km가 있고 100마일이 있습니다. 100마일이면은 대략 이제 160km가 되죠. 그래서 100마일도 제가 이제 2번을 완주를 했고 50마일은 뭐 수차례 했고 여기 제가 잠깐 그 소개하고 싶은 분이 제 멘토이기도 하고 저한테 그 울트라 마라톤의 길을 열어준 사람이죠. 그 딘 커넷이라고 울트라 마라톤 뛰는 사람들은 신처럼 여기는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동부에서 가장 터프하다고 하는 그 베어 마운틴하고 그다음에 버지니아에 있는 스털링 산악 마라톤 이 2개를 제가 우승했습니다.
60대 그룹에서. 그리고 인디애나주에서 8시간 달리는 대회가 있는데 8시간 어디까지 네가 가든지 8시간 뛰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스테이트 챔피언 제가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매일 그 시니어 그랜드마스터로 돼서 저거 뉴저지에서 가지고 갔죠. 인디애나주에서. 이제 옆에 그 2016년도에 저 테네시에서 있었던 피스톨 울트라 마라톤 대회라고 하는데 거기 가서 100마일 뛰는 거에서 제가 연령그룹 60대 그룹에서 역시 우승을 하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뉴저지 마라톤 팀에 있었지만 이제 내셔널와이드하게 팀에 소속된 거는 팀 RWB라고 하는 팀에 소속이 되어서 제 모든 기록은 거의 이제 여기서 다 가지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센트럴파크에서 주로 연습을 많이 하고 저기는 지금 베를린에 있는 올림픽 파크입니다. 베를린 그 올림픽 파크에 가서 베를린 마라톤을 2번 뛰었습니다. 2018년하고 2019년 2번 뛰었고 라스베가스 마라톤 대회는 저녁 5시부터 마라톤을 뛰기 시작합니다. 그는 낮에 너무 더워서 뛸 수가 없어요. 그래서 5시에 시작하고 이제 밤 12시 되면 광란리 파티가 열리죠. 근데 거기서 제가 이제 그게 10번째 그걸 뛰면서 기록을 아이돌 기록을 받고 저렇게 이제 세리머니를 하고 왔습니다. 제가 전혀 그 마라톤 하는 거에 뭐 관련이 사실 없었다가 저것들 쭉 하게 되었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누가 뭘 하고자 할 때 내 이걸 하겠다라고 마음 먹고 계획을 세우시면 그리고 계획 세우신 만큼 또 이제 연습을 꾸준히 하셔야 되겠죠. 하면 못할 게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든지 하겠다고 마음 먹고 그 하겠다고 마음 먹은 결심이 가슴으로 오고 그 다음에 가슴으로 온 그 결심이 발로 내려가서 발이 앞으로 나가면 문제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뭘 하든지 꼭 빨리 갈 필요는 없고 방향이 중요하지 스피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뭐든지 원하시는 대로 하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